만일 이 사람의 부서 번호가 10번이라면 문법부터 볼게요. 문법. 자, 표현식이 제일 먼저 나오고 표현식. 그럼 표현식이 뭐예요? 이 사람의 부서 번호죠. 부서 번호가 조건 1과 같다면 결과 1을 하세요. 표현식이 조건 2면 결과 2를 하세요. 표현식이 조건 3면 결과 3를 하세요. 마지막 else가 기본값.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표현식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만일 10번과 같다면 어떻게 하래요? 셀러리에 곱하기 자 1.1이죠. 10% 추가면 1.1. 두 번째 20번 부서면 셀러리 곱하기 20% 1.2. 30번 부서면 셀러리에다가 곱하기 1.3. 나머지는 기본값 그냥 셀러리. 다시요.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10번이니 네. 그러면 1.1 곱해. 20번 부서니 네. 1.1 곱해. 30번 부서니 1.3을 곱해. 그 나머지는 그냥 기본 셀러리예요. 이게 디코드예요. 아니 뒤에다가 적었을까요? as 보너스라고. as 보너스라고. 좀 구별을 해서 자 10번 부서 사람들은 10%만 증가했어요. 10번 부서 사람들만. 그래서 4,400이 4,840. 그 다음에 20번 부서인 마이클과 팻은 20%가 증가가 돼서 13,000이 아니라 15,600, 6,000이 아니라 7,200. 자 30번 부서 사람들은 30% 증가가 돼서 11,000이 아니라 14,300 이런 식으로. 10번, 20번, 30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면 자 40번까지 갖고 올까요? 40번까지. 그럼 40번 부서 사람들은 얼마라고요? 그냥 그대로 셀러리. 그래서 10번, 20번, 30번 사람들은 증가가 됐는데 40번 사람들은 그대로죠. 6,500이 그대로 6,500. 10번이면 부서 번호가 10번이니 그러면 10%. 20번이니 20%. 30번 부서니 30%. 10번, 20번, 30이 아닌 나머지는 그냥 셀러리. 기본값. 이게 디코드예요. if, elsif, elsif, else를 오라클 형식으로 바꾼 게 디코드. 이해되세요? 네. 자, 135페이지 케이스. 자, 케이스는 뭐라고요? 예, 케이스는 자바의 스위치 케이스라고요. 자바의 네. 잘 올라오는 건가요? 응? 어디? 케이스가 이틀에서 갖다 놓고 디코드가 스위치 케이스. 네, 잘못됐어요. 네, E프레스로 바꿔주시고 반대로 5.6에 가면 E프레스라고 되어 있는 것도 바꿔주세요. 스위치 케이스로. 자, 케이스는 스위치 케이스인데 자바에서는 스위치 케이스라고 하고 오라클에서는 when이라고 한다. when. 자바는 각각의 케이스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오라클은 각각의 when. 뭐 할 때, 뭐 할 때, 뭐 할 때, 뭐 할 때. 자바는 어떻게 써요? 뭐뭐 할 경우, 뭐뭐 할 경우, 뭐뭐 할 경우, 뭐뭐 할 경우. 오라클은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그러면 뭐뭐 할 때 뭐해? then. when. 조건이 1일 때 결과 1을 하세요. 조건 2일 때 결과 2를 하세요. 조건 3일 때 결과 3를 하세요. 나머지는 else 뒤에 하세요. else 뒤에 하세요. 자, 이거 바꿔볼까요? 자, 밑에 있는 거는 똑같으니까 그냥 요것만 바꿀게요. 그냥 새로 하지 마. 새로 합시다. 다 주워 끝나고.
시험 문제를 제가 출제하기 때문에 제가 또 이기라 선생님 입장이 되는데 시험 문제 뭐가 나올지는 제가 머릿속에 있어서 그거를 빼고 지금 수업을 해야 돼서 좀 여러분에게 좀 미안한 역차별을 당할 수 있어서. 자, 일단 셀렉트 from where. 자, 부서 번호가 10번, 20번, 30번, 40번을 갖고 오자고요. 똑같이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in 10번 또는 20번 또는 30번 또는 40번 사람들만 갖고 오자고요. 어디에서? 인플로이 테이블에서. 자, 셀렉트 뭘 하자? 예, 똑같이 아까처럼 할까요? 예, first name 누가 몇 번 부서에 있고 디파트먼트 아이디 찍고 너의 기본 셀러리 찍고 그다음에 자, 이번에는 디코드가 아니라 케이스. 그래서 케이스는 뭘 써야 되냐면 거기 136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괄호가 아니에요. 케이스는 괄호가 아니에요. 괄호가 아니라 바로 쓰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바로 펜덴 else 펜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자, 뭐와 같다면 10번과 같다면 then 셀러리 곱하기 1.1을 하고 when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꼭 잡아 비슷하게 쓰지 않아요? 20번과 같다면 then 셀러리 곱하기 1.1을 하고 when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30번과 같다면 셀러리 곱하기 1.3을 하고 마지막 10번도 아니고 20번도 아니고 30번도 아니면 else겠죠. else 나머지 핸덴 나머지는 얼마? 그냥 그대로 셀러리 기본값 그대로 이거를 케이스로 시작했으면 지금 괄호가 아니에요. 얘는 괄호였으면 그냥 괄호를 닫으면 되는데 괄호가 아니기 때문에 끝에 end로 닫아 주십시오. 괄호였으면 괄호 열고 괄호 닫고인데 얘는 괄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케이스로 열었으면 end로 닫아 주세요. as 아까 뭐라고요? 보너스라고 했으니까. 가독성은 이게 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자바와 똑같이 가독성은 EPS보다 스위치가 좋다고 했어요. 스위치가 좋아서 내가 뭐 10번일 때, 20번일 때, 30번일 때, 나머지일 때. 그래서 그만 빠졌구나. 네, 10번, 20번, 30번, 40번을 갖고 와서 돌리세요라는 거죠. 그랬더니 디파트먼트가 어디 있다고요? 37라인에 디파트먼트. 똑같아요. 그죠? 10% 증액했냐, 20% 증액했냐, 30% 증액했냐, 40번 부서는 그대로 6,500이 6,500. 그걸 여러분이 디코드로 하느냐, 케이스로 하느냐. 디코드로 하느냐, 케이스로 하느냐 차이예요. 디코드는 함수예요.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 안에다가 때려 넣으면 되는데 케이스는 괄호를 안 쓰기 때문에 end로 끝나야 된다는 거지. 케이스로 시작, end로 끝. 그 사이에 핸덴 else. 자, 137페이지 혼자 해보기는 누구와 같이 하라고요? 자기 자신과 같이 하십시오. 혼자 하는 거니까. 자, 144페이지 그룹 함수. 자, 함수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싱글로 펑션, 두 번째는 멀티로 혹은 그룹 함수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그룹. 144페이지 그룹 함수를 배우시게 됩니다.
자, 그룹이라고 하는 건요. 이제까지 우리가 그룹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룹을 안 만들었으면 무슨 얘기? 전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룹당 한 개씩 결과가 나오는 게 그룹 함수예요. 그룹당 하나씩. 지금 얘는 행별 결과가 나오는 게 싱글로 펑션이고 그룹 함수는 그룹당 하나씩 결과가 나오는 게 그룹 함수예요. 그래서 싱글로 펑션이냐 멀티로 펑션이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싱글로 펑션 예를 들면 학생이 10명이에요. 그러면 함수를 돌리면 12줄이 나온다고요. 싱글로 펑션은 행마다 결과가 나오는 게 싱글로 펑션이고 멀티로 펑션은 그룹당 하나씩. 그래서 10명 학생을 전체로 묶어버리면 한 개 그룹이면 결과가 하나. 남자, 여자 두 개 그룹으로 묶으면 두 개의 그룹이니까 결과가 둘. 지역별로 세 개의 지역에 살아서 지역별로 그룹으로 묶었어요. 그러면 그룹별로 결과가 나오는 게 그룹 함수니까 결과가 셋. 그래서 행별로 결과가 나오느냐 그룹별로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싱글로 펑션이냐 그룹 펑션이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그룹 함수를 쓸 거니까 그룹당 하나씩 결과가 나온다고요. 그룹당 하나씩. 그룹을 따로 만들지 않으면 전체 인플로이면 전체 107명 전체가 한 개의 그룹. 그럼 결과가 몇 개 나온다고요? 딱 한 개 나온다고. 한 개. 예를 들면 우리 회사의 모든 사원의 월급 총합 하나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 직원의 평균 월급 하나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가 하나씩밖에 안 나오는 게 그룹 함수예요. 자, 저는 이제 그룹 함수로 들어가요. 네. 자, 그룹 함수. 자, 그룹 함수는 그룹당 하나씩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거기 144페이지 보면 sum, average, count, max, min. 실제로 5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책은 이제 통계에 관련된 건 나오지 않아요. 통계에 관련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표준 편차라든지 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고요. 네, 이게 따로 안 나옵니다. 나중에 오라클을 고급 과정에서 배우시게 되면 오라클을 통해서도 통계를 뽑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분산이 뭐죠? 베리에이션, 분산. 자, 내가 요번에 중간고사 시험을 봤어요. 반 평균이 75점이에요. 내가 80점이에요. 그럼 내가 시험 잘 본 건가요? 몰라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단지 반 평균보다 더 점수가 높다고 내가 시험을 잘 봤냐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표준 편차와 분산으로 따져야 된다고요. 분산이란 내가 현재 있는 값과 평균값까지의 거리의 제곱. 거리의 제곱. 즉, 내 현재 위치가 평균값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이죠. 아니구나. 평균의 제곱이 분산이구나. 평균의 제곱이 분산이고 그 제곱근을 한 게 표준 편차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표준 편차가 그거잖아요. 평균으로부터 몇십 % 범위 안에 있어. 이게 표준 편차죠. 그러니까 나는 시험을 아주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만큼의 범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남들의 범위 바깥에 있어야 시험을 잘 본 거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책에서는 표준 편차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과 분산인 베리에이션이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아서 그냥 sum, average, count, max, min만 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올린 그 깃허브에 가면 그룹 함수가 더 나오니까 참고해서 보십시오. 깃허브 오라클에 가셔서 제 5장이죠. 이제 제 기준으로도 5장 그룹 함수. 예. 예, 여기 예. 베리언스, 분산, 그다음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 표준 편차 구하는 거, 그다음에 분산 구하는 거. 요것도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책에는 그냥
우리가 통계를 하겠냐 싶어가지고 그냥 표준 편차하고 분산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썸부터 할까요? 자, 썸. 우리 회사 직원들 총 월급의 합이 얼마야? 라는 거죠. 썸. 자, 월급의 합이에요. 월급의 합. 셀러리 합이죠. 우리 회사 직원들 총 월급의 합. 저거를 세 자리마다 콤마는 어떻게 찍는다고요? 투차. 이거를 어떻게 찍으라고요? 통화 기호 쓰고 999,999. 현재 표준 편차, 표준 편차네. 표준 통화가요. 지금 우리가 한국어 버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원 기호. 그리고 세 자리마다 콤마 찍고. 그럼 훨씬 좀 알아보기 쉽겠죠? 자바 개발자는 몰라도 돼요. 왜요? 출력은 결국 자바가 할 거니까. DB에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자바가 출력을 하겠죠? 자바는 퍼센트 콤마 뒤로 출력을 하면 된다. 이게 오라클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수업이었다면 투차에 통화 기호를 쓰세요. 뭐 앞에 세 자리마다 콤마 찍으세요. 저걸 배워야 되지만 우리는 자바로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퍼센트 콤마 D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자, 여하간에 썸이보다 모든 합, 그 괄호 안에 들어있는 기준합. 자, 두 번째 에버리지, 평균. 자, 에버리지는 자, 만일 두 가지를 해볼게요. 에버리지를 구하는데 저는 AVG 에버리지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할 거냐면 샐러리를 구하고, 샐러리 표준이니까 샐러리의 평균과 두 번째는 샐러리의 합을 뭐로 나눌 거냐면 거기 카운트 나오죠. 카운트 이 회사 사람들의 명수로 나눌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은지를 보자고요. 우리 생각에는 뭐 1차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일치해서 총 명수 107명을 총 썸으로 총 썸을 카운트로 나누면 그게 에버리지일 거 아니에요? 아이 참. 이거 다 파싱 할까요? 파싱해서 반올림 하죠. 반올림. 자, 소스점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 얘도 반올림. 자, 반올림에서 보시면 6,461.8이죠. 그죠? 월급 받는 사람, 우리 회사에 월급 받는 사람, 그 월급 받는 사람의 총 합을 카운트로 나누면 에버리지다. 그죠? 에버리지다. 썸을 카운트로 나누면 에버리지니까.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당연히 총 합을 카운트로 나누면 에버리지니까. 에버리지라고 바로 계산해도 되고 썸을 카운트로 나눠도 되고. 자, 그런데 이 HR 계정의 단점은요, 보너스가 퍼센트로 준다는 거예요. 보너스가 퍼센트이기 때문에 정량화가 안 돼 있어서 저희는 잠깐 HR을 닫고 스코트로 갈게요. 잠깐 스코트로 가시죠. 잠깐 스코트로 가셔서, 자, 스코트의 커미션을 찍어볼게요. 커미션. 얘는 인플로이도 아니고 그냥 EMP고요. 그냥 커미션이에요. 커미션 퍼센트가 아니라 그냥 커미션이에요. 돌리면 네, 역시 똑같이 커미션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 나와요. 받는 사람은 딱 4명.
14명 중 4명이 보너스를 받고요. 나머지 10명은 보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코트가 갖고 있는 EMP 테이블은 저렇게 보너스가 퍼센트가 아니라 그냥 금액이거든요. 금액이니까 더하기 빼기가 쉬우니까 저걸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총 보너스의 합을 카운트로 나누자고요. B 또 라운드를 하지 뭐. 첫째 자리까지 끊고 당연히 에버리지의 커미션과 같아야 되지 않아요? 당연히. 근데 돌리면 왜 차이가 날까요? 날까? 널 때문에. 널은 연산이 되지 않는다. 에버리지 대상에서 빠져요. 널은 에버리지 대상에서 빠져요. 그래서 순수 에버리지는 몇 명으로 계산했다고요? 4명으로 계산했다고요. 4명. 에버리지 받는 사람만 커미션을 받는 사람만 계산한 거예요. 얘는 4명만 계산한 거고, 이건 카운트잖아요. 14명으로 나눈 거예요. 당연히 14명으로 나눈 거와 4로 나눈 거는 당연히 값이 틀리죠. 자, 주의할 점. 항상 널은 연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일하게 널이 포함되어 있는 애는 누구만 포함되어 있느냐? 카운트, 아스타리스크만 널을 포함시켜요. 이거 외에는 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는 널도 포함된다고요. 모든 사람도 널이 포함되는데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널은 연산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카운터 아스타리스크를 제외하고는 널은 다 제외다. 저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샐러리 같은 경우에는 일치하죠. 왜요? 모든 사원이 다 샐러리를 받으니까. 근데 보너스는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안 받는 사람이 널이면 널은 제외한다고요. 제외하고 카운트를 하고 에버리지를 하고 썸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값이 다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에버리지를 받는 사람, 커미션을 받는 사람만 계산할 거야, 받지 않는 사람도 계산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받지 않는 사람까지 계산하려면 NVL을 써야 된다고. NVL을. 그래서 값을 같이 하려고 요 밑에다가 자 라운드 하자. 콤마 1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반대림 하기로 하고, 자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가 썸을 보너스를 받는 사람 총합을 어떻게 계산을 하자고요? NVL로 바꿔주시라고요. NVL로. 그래서 만일 커미션이 널이면 0으로 바꿔주세요. 예, 썸. NVL 받는 커미션을 받는 사람만 계산하지 말고 커미션이 널인 사람은 0으로 바꿔서 더하시라고요. 그럼 14명을 더하겠죠. 그러면 카운트로 나누는 건 어차피 14명으로 나눌 거니까 어차피 14명으로 나눌 거 아니에요? 14명으로. 그러니까 14명을 커미션을 더하세요. 그리고 14명으로 나누세요. 그래서 돌리면 두 개가 같죠? 왜요? 요 썸은 보너스를 받는 사람만 더했고 요 밑에 거는 0으로 했으니까 두 개가 같겠죠? 그죠? 근데 다만 명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이 14명이라고요. 왜냐하면
0도 포함을 했으니까. 이래야 공정해요. 반드시 널은 연산하기 전에 바꿔주십시오. 근데 질문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질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보너스를 받는 사람만 조사하여 이 회사의 보너스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이 회사의 모든 사원의 보너스의 평균을 구하시오. 두 개의 질문이 달라요. 자,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보너스를 받는 사람의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했다면 몇 명으로 나눈다고요? 4명으로. 에버리지가 4명으로 나눌 거고, 이 회사 전 직원의 보너스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러면 14명으로 나눠야 되니까 NVL로 너를 0으로 바꾸십시오. 이해되세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카운트로 해보시면 오히려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니까. 자, 질문. 자, 보너스를 받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라는 거죠. 보너스를 받는 사람. 자, 보너스를 받는 사람 카운트. 아스타리스크, 첫 번째는 아스타리스크, 두 번째는 보너스를 받는 사람만. 아스타리스크는 뭐라고요? 전체. 커미션은 뭐라고요? 커미션을 받는 사람만. 너를 포함하는 건 뭐만 너를 포함한다고? 카운트 아스타리스크만 너를 포함한다고. 그 외에는 다 널 제외. 커미션을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까지 모두 포함하려면 아스타리스크. 받는 사람만 뽑으려면 널 제외한 것만 쓰면 되죠. 자, 꼭 기억해 주세요. 요거 외에는 다 널이에요. 근데 널 포함 안 해요. 요거 외에는. 카운트 또 별. 별이라고 되어 있는 것만 널 포함이고 나머지는 널 제외. 에버리지도 제외. 썸도 제외. 다 제외. 어제 제가 수업할 때 하나 까먹었던 것이 있어서 하나 더 추가해 주실까요? 오토바이 나왔던 게 어디죠? 오토바이가 61페이지. 널과 오토바이는 어떻게 될까요? 널과 오토바이. 거기 책이 안 나와 있어서 써주세요. 자, 널이 포함되어 있는 행을 기준으로 소팅을 할 때에는 널은 연산이 안 되기 때문에 소팅할 때는 가장 큰 값으로 봅니다. 널은 가장 큰 값. 자, 소팅을 할 때 보너스 기준으로 소팅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오름 차순일 경우에는 널이 가장 마지막, 내림 차순일 경우에는 널이 가장 먼저. 오케이? 널이 가장 크다고요. 널이 가장 크기 때문에 소팅할 때는 내림 차순이면 제일 먼저, 오름 차순이면 제일 마지막. 자, 커미션 기준으로 소팅할까요? 자, 저는 사원의 이름 이 네임이에요. 얘는. 다음에 커미션 기준으로 소팅할 거니까 너 커미션 찍을래? 그럼 EMP에서 오토바이 소팅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커미션 기준으로 소팅할 거라고요. 자, 저는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온다고요? 널이 가장 크기 때문에 널을 먼저. 커미션이 널이 아닌 애는 제대로 소팅이 되고, 널은 가장 크다고 판단해서, 사실 왜 가장 크다고 판단할까요? 미지의 값이라고 그랬죠. 어떤 값이 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괜히 1400이 가장 큰가 현재? 1400이 가장 큰데 만약 1500이 들어오면 어떡할 건데? 그럼 얘가 가장 클 거 아니에요. 미지의 값이기 때문에 가장 크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자, 오토바이 거기다 써주세요. 61페이지. 책에 안 나오니까.
너는 가장 크다. 너는 가장 크다. 어센딩, 디센딩에 영향을 주죠? 네. 자, 다시 우리 인플로이즈 테이블로 들어와서 다시 그룹 함수로 가서 자, 뭐 sum, average, count, max는 뭘까요? 예, 월급 기준이라면 월급 가장 큰 값. 미는 뭘까요? 가장 월급 작은 값. 이런 거죠. 네, 가장 월급 큰 값, 가장 월급 작은 값. 그러면 날짜 기준이 145페이지에 나와요. 날짜는요, 옛날이 숫자가 작고요. 옛날이 날짜가 작고요. 최근이 날짜가 커요. 이유는 간단하죠. 자바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부터 어제가 작아요? 오늘이 작아요? 어제가 작은 거죠, 숫자가. 그래서 과거의 날짜가 작고 현재의 날짜가 큰 거예요. 이 날짜는. 그래서 그럼 가장 늦게 입사한 사람, 가장 늦게 입사한 사람을 뽑자는 거잖아요. 그게 며칠이야? 하이어 데이트가 가장 늦은 사람이 가장 큰 값인 거죠. 네. 날짜의 가장 큰 값이 뭐라고요? 최근이죠. 최근. 최근에 입사한 사람이 2008년이네요. 그죠? 가장 마지막에 입사한 사람이 2008년. 제가 전에 그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을 갔었었는데 현대중공업이 IMF 때도 사람을 안 잘랐던 회사인데 이제 요새 최근 들어서 좀 어려워졌지만 현대중공업에 제가 강의하러 왔는데 입고 있는 사람이 명함을 주는 거예요. 보니까 부장이야. 아, 이분이 이 부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가 보다. 좀 이따 명함을 주네 또 부장이야. 다른 사람이 또 명함을 주네 또 부장이야. 그 부서의 막내가 과장이더라고. 왜냐면 사람을 안 뽑았어요. 현대중공업. 거기는 자르지를 않고 워낙 현대중공업은 노조가 강해가지고 사람을 못 잘라요. 강성 노조여가지고 못 잘라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보면 사람을 자르지 못하니까 안 뽑는 거예요. 과장이 막내예요. 회식하러 갔는데 과장이 결제하더라고. 과장 연차가 꽤 될 텐데 왜냐면 자기 빼고는 다 부장이니까. 다 부장. 이 회사는 막내가 11년 된 사람이라는 얘기죠. 입사한 지 11년. 그러면 가장 오래된 사람은 민. 가장 오래된 사람은 민. 그래서 날짜도 맥스와 민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 날짜도. 자, 예. 그 다음에 146페이지에 가면 카운트를 하는데 앞에 기본이 뭐래요? 5이래요. 자, 우리 회사는 직무가 몇 가지인가요? 우리 회사는 카운트 직무가 몇 가지인가요? 앞에 뭐가 생략돼 있다? 5이 생략돼 있다. 5이 생략돼 있기 때문에 107명에 107개를 다 갖고 와요. 뭐가 생략돼 있다고요? 올. 5이 생략돼 있기 때문에 107개를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어제 배우셨어요? 올 반대가 뭐죠? distinct. 나는 모든 사원이 관심 없고 나는 중복 제거해서 카운트 갖고 와. 이렇게 해야 진짜 우리 회사 사원의 잡 개수가 나오죠. 아, 우리 회사는 19가지의 직무가 있구나. 몇 가지. 기본이 올입니다. 올이기 때문에 거기 146페이지에 형식이 보면 디스팅트와 올 기본이 뭐라고요? 올. 자, 질문. 우리 회사는 부서가 몇 개예요?
우리 회사는 부서가 몇 개예요? 저를 보지 마시고 우리 회사는 부서가 몇 개? 107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복된 부서 번호가 있으니까. 11개. 11개? 네, 11개. 디스팅트를 씁니다. 디스팅트. 중복 제거하기 위해서. 디스팅트. 자, 거기까지 넘어가죠. 네. 자, 149페이지 드디어 이제 그룹 바이가 나오네요. 자, 우리는 이제까지 어디까지 배웠냐면 select, from, where, order by 요 네 가지를 배웠었어요. select, from, where, order by. 자, 그룹 바이를 배우십니다. 그룹 바이. 자, 이제까지는 우리가 전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았다. 하나의 그룹으로 모았다. 그러니까 107명 전체를 한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카운트를 하던 맥스를 하던 민을 하던 썸을 하던 결국 하나만 나왔다는 거죠. 그룹당 하나씩이니까. 이제까지는 저희가 전체를 한 그룹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룹 바이는 뭐냐? 그룹을 나누자고요. 그룹을 나누자고요. 그래서 한국말로 모모별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룹핑하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잡지사 같은 경우에 그렇게 나오겠죠. 잡지사 관리자가 그럴 거 아니에요. 지난달 우리 회사 잡지의 성별, 지역별, 나이별 데이터 뽑아. 하여간에 그 관리자들은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아. 그냥 이렇게 말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죠. 아주 본인이 보기 편하게 그냥 괜히 앉아있다가 괜히 심심하니까 지난달 통계를 볼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난달 우리 잡지의 성별, 지역별, 나이대별 데이터 뽑아와. 그러면 지난달에 우리 회사 잡지에 남녀 나눠서 따로 카운트, 지역별 8도를 나눠서 카운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나눠서 카운트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룹 바이라고 한다. 그룹 바이. 그러면 전체를 어떻게 나눈다고요? 남녀로 나눠.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나눠. 이게 성별. 지역별로 나눠. 경기도, 서울, 충청도, 강원도, 뭐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지역별로 나눠. 지역별로 그룹을 따로 하라고요. 그 다음에 나이대별. 나이가 에이지가 있을 거면 에이지가 20대 따로, 30대 따로, 40대 따로, 50대 따로, 60대 따로 나눠. 그러면 만일 성별 카운트를 하라 그러면 카운트가 두 개가 나오겠죠. 남성 카운트, 여성 카운트. 지역별 카운트에 그러면 8개가 나오겠죠. 8도니까. 8도인가? 애양하네. 그 다음에 나이대별로 카운트해라 그러면 20대 하나, 30대 하나, 40대 하나, 50대 하나, 60대 하나.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전체가 하나의 그룹이어서 그룹 함수의 결과가 하나였는데 지금은 그룹 바이를 쓰면 그룹 개수만큼 그룹 바이에 의해서 나온 그룹 함수는 개수별로 나온다고요. 자, 기준은 저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무별이에요. 직무별. 자, 직무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19가지. 자, 19가지 직무별 카운트해. 왜 그럴 거 아니에요? 각 부서별로 인원 통계 내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각 부서별로 인원 통계. 영업부 몇 명이야? 관리부 몇 명이야? 총무부 몇 명이야? 전산실 몇 명이야? 각 부서별로 몇 명인지 뽑아내자고요. 부서별로 몇 명인지. 그러면 매번 얘기하지만 인간은 자연어로 얘기를 해요. 그걸 우리는 SQL 즉 데이터베이스가 알아듣는 언어로 바꿔줘야 돼요. 번역을 해줘야 돼요. from. 자, 이제까지는 우리가 원 그룹이었다. 근데 지금부터는 그룹을 부서별로 나눌 거다. 디파트먼트 아이디로 묶을 거다. 디파트먼트 아이디로 묶어서
10번 그룹, 20번 그룹, 30번 그룹, 40번 그룹 쭉 그룹별로 묶을 거라고요. 그룹별로. 저기 부서별로 묶을 거라고요. 첫 번째 어디로부터? 인플로이로부터 그룹으로 묶어서 셀렉트가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셀렉트가 그 그룹으로 묶은 부서의 아이디와 명수, 각 부서의 명수 찍어. 그러면 아니 뭐 그룹 번호도 뭐 지금 뭐 소팅이 안 돼 있네요. 제일 마지막에 소팅이라고 그랬죠. 오토바이 자 오른차순으로 저희가 그룹별로 찍을까요? 물어보는 거죠. 10번 부서 몇 명이야? 1명인데요. 20번은 몇 명이야? 2명인데요. 30번은 몇 명이야? 6명인데요. 40번은 1명, 50번은 45명, 60번 부서는 5명, 70번 부서는 1명, 80번 부서는 34명. 부서별로 그죠? 부서별로 카운트. 전체가 원 그룹이었는데 얘를 뭐 기준으로 묶었다고요? 부서 번호별로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당 카운트. 그룹당 카운트. 그러니까 카운트가 몇 개예요? 그룹 개수만큼인 거죠. 아까는 카운트가 딱 하나. 왜? 원 그룹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룹을 나눴잖아요. 부서별로. 부서별로 그룹을 나눴으니까 부서별 명수죠. 부서별 인원수. 그때 우리는 그룹 바이를 쓴다. 그룹 바이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고요? 포럼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그룹핑을 하고 셀렉트를 하고 마지막에 오더바이. 혹시나 이제 뭐 그럴 일도 있을 수 있겠네. 예, 여러분들 면접관이 저런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쭉 쓸 거 아니에요. 쓸 때 면접관이 유심히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잘 쓰는지 안 쓰는지 프롬 쓰고 그룹 바이 쓰고 마지막 셀렉트 쓰고 마지막 오토바이를 쓰는지 아니면 위에서부터 쭉 쓰면 또 말씀했어요? 물어본다고? 왜 셀렉트부터 쓰셨어요? 그래요? 웨어링 먼저인가요? 그룹바이가 먼저인가요? 네? 웨어링 먼저인가요? 그룹바이가 먼저인가요? 웨어가 있으면 웨어가 먼저. 예, 그룹 바이가 있으면 그룹 바이가 먼저. 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왜 셀렉트부터 쓰셨어요?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그렇게 배웠어요 라든지 아니면 뭐 그러게요 라든지 그럼 탈락이라고요. 이 사람 잘 모르는구나. DB. 자, 그룹 바이가 149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지금 예제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부서 별. 한글로는 별자가 들어가면 그룹 바이라는 별자가 들어가면. 자, 두 번째는 직무별로 묶을까요? 직무별로. 자, 어제 제가 오토바이 할 때 어떻게 했어요? 1차 소팅, 2차 소팅이 있다고 그랬죠. 1차 소팅, 2차 소팅. 예, 그룹 바이도 마찬가지예요. 1차 그룹, 2차 그룹. 1차로 부서별로 묶고 두 번째, 그 부서 안에서 직무별로 묶을까요? 자, 1차 그룹 디파트먼트 아이디, 2차 그룹 자본더바 아이디. 1차 그룹 디파트먼트 아이디, 2차 그룹 자본더바 아이디. 그러면 10번 부서는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 없는데 20번 부서는 잡이 두 개죠. MK 메인과 MK RDP. 각각 한 명씩. 그 다음에 30번 부서도 두 개의 잡그룹이 있네요. 클럽과 맨. 40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50번 그룹은 세 개의 잡이 있네요. 1차 그룹핑, 2차 그룹핑, 3차 그룹핑, 4차 그룹핑. 오토바이처럼 1차 소팅, 2차 소팅, 3차 소팅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얘를 뭐부터 그룹핑한다고요? 일단 부서별로 그룹핑을 하고 같은 그룹 내에서 잡별로 그룹을 하고. 그러면 결국 명수가 무슨 기준?
요 명수는 잡기준 명수가 되는 거죠. 잡기준 명수. 이해되세요? 그룹 파일은 한 번에 끝? 저 자바에서는 설정이 안 되고 뒷단에서 자기만 설정이 되고 응? 첫 번째 그룹만 설정이 되고 두 번째는 설정이 안 되는 상태죠. 어떤 소팅이요? 지금 그룹이잖아요. 디파트먼트 묶어주고 이것도 해줘야죠. 그러면 디파트먼트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나는 지금 저기 뭐죠? 부서 번호만 소팅을 했잖아요. 그러면 1차 정렬이 부서 번호니까 2차 정렬은 잡기준으로 하시면 되지 또. 그래서 뭐 잡은 뭐 내림차순을 하고 싶다거나 그러면 이제 먼저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오름차순이고 자본더 아이디는 내림차순이 되는 거지. 1차 소팅, 2차 소팅처럼 똑같이 그룹핑도 1차 그룹, 2차 그룹이 있다는 거야. 자, 두 번째 질문. 직무별 평균 월급을 뽑아보세요. 직무별 평균 월급. 즉, 어느 직무가 가장 월급 많이 받나? 보통 평균적으로 가장 월급을 누가 제일 많이 받나? 직무별 평균 월급. 직무별 평균 월급. 직무별 평균 월급. 하는 김에 다 찍으셔도 돼요. 그냥 뭐 까짝까짝 걸려가지고 그냥 평균만 구하지 말고 뭐 사실 다 구한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직무별이야. 그룹 바이 자본더 아이디. 직무별이니까. 자, 직무별 잡 찍고 명수 찍고 에버리지 셀러리 찍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받는 사람 찍고 가장 적게 받는 것도 찍고 그다음에 총합도 찍고 안가? 카운트 에버리지 네. 자, 그랬더니 얘가 지금 IT 프로그래머는 5명인데 평균 5,760불을 받고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9,000불이고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이 4,200불이고 다 합치면 28,800불이고 그 매니저가 12,000이 평균이네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받는 게 이게 AD니까 광고 쪽이겠죠, 그죠? 광고 프레지던트니까 뭐 광고 담당 뭐 부사장 뭐 이렇게 되겠네요. 광고 담당 부사장이 한 명인데 24,000불을 받네요. 이 사람 월급 제일 많이 받네. 보통 개발자는 중간쯤이에요, 그죠?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적게 받는 것도 아니고 중간쯤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부서별로도 할 수 있고 직무별로도 할 수 있다는 거지. 직무별, 부서별. 그래서 모모별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룹바이다. 그룹바이. 여기 질문 있으세요? 전 하겠습니다.